이제 좀 세 번째 컨셉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질문에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이 미주님 하면 어쨌든 이 미국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흔히 말하는 이 개미 투자자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선봉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개미 투자자의 어떤 대표격으로서 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런 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많이 보는 게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좀 추천해주고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뭐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다란 혁신의 모습을 보이거나, 뭐 트렌디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한다거나, 뭐 대박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거나, 이런 네.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 종목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좋지 않은 뉴스가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이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본인이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도 계속 체크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해당 기업에 관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혹가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그냥 뉴스를 뭐하러 보냐. 뉴스 보면 오히려 투자에 방해된다. 이렇게 그 뉴스를 따라가는 걸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의견은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이 바탕이 돼 있을 때는 당장 내일의 주가, 다음 주 주가는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보다 2배, 3배, 5배 올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업의 발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뉴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기업의 호재가 하나둘씩 쌓여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박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뭐 트렌드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이 개선되고 있는지, 다른 훌륭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뭐 매출 구조를 여러 개로 나누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인수합병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은 넓혀지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호재가 발생할 때마다 한 주 한 주씩 더 늘려나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이 되고요. 사실 주식 차트는 아무것도 말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주식 차트 그 자체는 앞으로 더 떨어질지 오를지를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그리고 5만 전자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매크로라는 이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정된 것이지, 그냥 삼성전자 어떤 주식 차트만 보면 그게 답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도 봐야 되고, 매크로 경제나 뭐 금리, 물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기업들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가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여러 뉴스 기사들을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이, 저도 이 미지훈 채널 유튜브 채널 자주 보고 있는데, 이 테슬라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 내용의 영상을 전 특히나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재밌게 본 게 제가 출연한 영상인데요. 제가 출연한 영상 빼고는 이 영상을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 현황, 이 부분에서 어떻게 현황과 전망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교수님도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유튜브 썸네일만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영상은요, 제가 사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개수가 42개나 되는데요. 42개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확신도 많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높은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근데 이런 그 영상을 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가 주가가 좀처럼 빠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조금 더 사야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다.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테슬라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2021년 초반에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지금 조금 팔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38,000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런데 문제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 때 반토막이 나버렸죠. 50% 이상 폭락을 해버렸는데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그 가치가 5억 달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그런데 그 미국의 회계법에 따르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 떨어진 가치만큼 해당 분기에 손실로 기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룰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거는 그 순이익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만 순손실로 명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좀 있으면 테슬라의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테슬라의 순이익 중에서 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순이익이 감소가 되냐면 그 테슬라의 순이익 규모가 그 2분기 기준으로 보통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은 20억 달러 정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억 달러 중에 5억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25% 정도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이 비트코인 투자한 것 때문에 2분기 어닝 발표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순이익 발표, 그러니까 EPS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잠시나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해드린 내용이 바로 그 영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토리는 지극히 단기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고 잠시나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영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미래 기업 가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이유, 가장 쉬운 이유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잠재력이 남다르거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지금부터 평균적인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성장률이 21% 정도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요, 2030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은 결국 가속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전기차가 보급된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더 생겨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는 결국 자율주행으로 옮겨갈 거고요.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또 하나의 혁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이동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쓸데없이 도로에서 한두 시간씩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자유시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집에 있던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된 현상을 모바일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 스마트 혁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컴퓨터를 드디어 자동차 안에 설치하게 되는 혁명이 오게 되는데 이게 스마트카 혁명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이 스마트카 혁명으로 옮겨간다는 게 저희 예상이고요. 그렇게 그러면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박이 났죠.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iOS를 가지고 있는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한 시대를 완전히 풍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강의도 듣고 채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카 시대의 운영 체제는 어떤 기업이 독차지하게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애플하고 구글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서 이미 입지를 다져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자동차로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역시도 이 운영 체제 쪽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만약에 전기차의 점유율이 지금만큼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때문에 생기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때문에 생기는 스마트카 혁명, 세 가지 모든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또 투자자들은 굉장한 또 위안이 될 수 있고, 장기 투자로서 아주 적절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고, 또 테슬라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미국 주식으로 나도 은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실 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저도 아주 좋은 팁인 것 같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슬라처럼 정말 인기 있는 종목 말고요. 그거 말고 예. 혹시 또 그 밖에 요즘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뭐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지 우리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그런 기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저는 날카로운 이제 질문인가요? 그렇죠. 이게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예, 좋습니다. 예. 제 개인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최근에 이제 베어마켓을 겪으면서요,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예전에 선택했던 종목들의 모습이 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 보면서 많은 고민도 했고요. 그리고 이 투자의 리스크를 너무나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일종의 후회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분야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도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목 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심할 때는 60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연구하고 리서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뭐 전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루에 막 12시간, 14시간씩 리서치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스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기대를 할 때 조금 상식적인 부분을 놓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러면 키워드별 투자 그 비중을 좀 줄이고 한 가지 분야에 투자를 좀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분야가 어디냐면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 주식에 제가 최근에 좀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1850년대 이후에 그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가 개막됐을 때 정말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탐험가들이 은광을 캐기 위해서 이제 미국 서부로 막 이동을 했죠. 그래서 금광하고 은광을 발견하고 떼부자가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대부분은요, 알거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때 확률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도 있었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리스크가 적은 투자처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그 리바이스라는 기업, 그 청바지를 팔던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곡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음료수를 팔던 기업, 맥주를 팔던 기업, 이런 기업이거든요. 이런 네.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캐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제 굉장히 질긴 청바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금강을 캐기 위해서 필요한 곡괭이를 판다든지 이러면서 부자 기업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있었는데 1900년대 초에 그 미국에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동차 기업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이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교수님 혹시? 1900년 글쎄요. 초에 총 253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어, 미국에만 어, 1900년대 초에. 그런데요, 자동차 1904 완성차 기업이요. 그렇죠. 제조하는 기업만. 완성차 제조사 납품업체 라인. 말고. 와.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1940년이 됐을 때요, 미국 자동차 시장의 90%는 단 3개 기업이 독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렇게 3기업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죠. 어, 그래서 253개에서 3개만 남고 250개는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였다. 1900년 초에. 그러면 이 253개에서 3개를 맞출 확률은 굉장히 적었겠죠. 대신 그렇죠.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오일 기업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오일 기업에 투자했으면 대박이 났죠. 자동차 기업이 네. 누가 1등이 되건 그냥 무조건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게 오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금강, 은광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갈 때 청바지에 투자하듯이, 아니면 네. 이 자동차 기업이 253개가 생겨서 3개로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오일 기업에 투자하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전기차 기업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 자동차 기업도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 그리고 테슬라를 능가할 기업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무나 리스크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그냥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온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입니다. 그 온 세미컨덕터는요, SIC라는 그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 이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약자인데, 원래는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하고 카바이드를 합쳐서 이 합성된 제품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에 있는 이 전력을 그냥 동력으로 바꾸는 게 전기차잖아요. 근데 열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열에 강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열 효율이 좋아야 이 그 소모되는 그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이 그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가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세미컨덕터는 전력 반도체 말고 한 가지의 장점이 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미지 센서거든요. 그 이미지 센서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죠. 센서가 있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니까.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 그리고 자율주행의 미래를 믿는다면, 근데 누가 1등 될지 뭐 테슬라 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하고, 또 하나는 온 세미컨덕터에 투자하면 굉장히 좀 네. 적절한 배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요즘에 좀 확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투자처다라는 것이 더 끄덕여지고요. 저도 매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말 좋은 정보까지 전달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신호가 올 때쯤 매수하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뉴스가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온 세미컨덕터가요, 테슬라랑 장기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떴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네. 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온 세미컨덕터 보유량을 한 50%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네.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엊그제 그래프 하나를 봤는데요,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미국 주식은 그 역사적인 통계를 볼 때요, 분할 매수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 돈이 생길 때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랑, 아니면 매달 매달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좋은지 계산한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봤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주식은 그냥 한꺼번에 사는 게 더 수익률이 높았어요.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역사 100년을 보건 200년을 보건 50년을 보건 보통 미국 주식은 75%는 상승하고 25%는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승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재는 것보다. 그래서 네. 보통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은 특히 그냥 바로 가진 돈을 다 투여하는 게 승률이 높은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베어 마켓이 왔을 때는 예외적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매수하는 것보다 분할 매수를 할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73년부터 74년, 2000년부터 2002년,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은요. 미국 주식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분할 매수를 할 때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이미 20%나 떨어지는 베어 마켓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약에 뭐 온 세미컨덕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매수를 하실 계획이라면 조금씩 매달 나누어서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지금 주신 말씀 속에서 저도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실 거고 아마 한 번 더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이 미국 시장을 놓고 생각해 보면 세계 이 주식시장에서 뭐한 55%가량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논리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두 가지 변화, 디지털 대전환과 또 에너지 대전환, 이런 두 가지 거대한 대전환을 가장 먼저 선방해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니까 또 그 속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은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우트로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예. 보내드리지 않거든요. 제가 먼저 운을 떼드리는데요. 예. 저는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여 대담 속에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김광석이 생각하는 미주운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저는 김광석이 생각하는 미주는 자유다. 의미를 좀 드린다면 어쨌든 미국 주식을 통해 은퇴한다는 것은 어쨌든 자유로운 나를 만들겠다. 또 삶을 즐기는데 투자한다. 뭐 이런 컨셉도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예.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만 은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미준 최철 대표님은 먼저 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한 그 대표적인 샘플을 보여주고도 계시고 굉장히 예. 가정적이세요. 그죠?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또 어떻게 하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은퇴할 수 있을지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엄청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또 함축된 정보로 또 많은 독자분들께 전달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갖게 할 수 있는데 또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부수적으로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우리 최철 대표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스튜디오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약간 락밴드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영국이니까 비틀즈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우리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주는 자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음.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십니까? 아유,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근데 맘대로 살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원칙에 충실하되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멋대로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도 정말 몰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은퇴한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일을 그렇죠. 버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맞습니다. 다른 엄청난 일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장기 투자를 또 추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맞습니다. 아우트로의 공통 질문 두 번째입니다. 책을 통해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많이 안 됩니다. 10글자 이내로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 글자요. 네.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 아홉 아, 글자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 예.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그
2021년 9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네. 21년 동안 호텔리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50인데요. 그러니까 49에 은퇴를 한 거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단절이 되더라고요. 어, 인간관계도 단절이 되고 네. 사회적인 뭐 위치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평범한 최철이라는 사람만 남게 되죠. 근데 정말 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한 명의 유튜버로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상실감이라든지 이 인생의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만약에 내가 60 넘어서 65세가 넘어서 70 정도 돼서 은퇴를 했으면 정말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과연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어떠한 인생의 보람이라든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주식 그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제가 추구하는 채널의 방향성이 단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채널보다는 이 은퇴라는 굉장히 커다란 인생의 어려움,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주식 투자를 통한 경제적인 자유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좀 그 좋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일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재미 요소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을 발표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주주는요 환호성이 나올 정도거든요. 마치 내가 아끼는 우리의 자녀가 성적표가 잘 나온 것처럼 원인 결과가 좋으면 환호성도 질러보고 그리고 뭐 굉장히 멋진 그 뉴스가 보도가 되면 정말 기분도 좋아져서 하루 종일 뭐 휘파람 불고 다니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어려운 그 기업의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은퇴해서 계속 즐길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걸 찾아냈구나. 은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그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높아지셨어요. 모든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 경제학 박사가 될 지경이거든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근데 그 전에 2000년, 2021년에는 그 테크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사실 1년 전만 해도요. 메타버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박식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경제에도 관심이 생기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혁신에도 관심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2030년, 2050년에 다가올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즐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말씀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말씀 너무 귀담이 됐고요. 느껴진 게 이제 장기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결국 저도 주식 투자라는 것을 그냥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동업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또 과정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아, 아우트로 질문 나에게 시리즈거든요. 자, 첫 예. 번째 나에게 시리즈는 나에게 미국 주식이란 성장이다. 성장이다. 예, 자, 어떤 뭐 의미입니까? 2021년 9월에 이제 호텔 업계를 떠나서 전업 유튜버가 됐을 때 큰 결정이었잖아요. 정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의 결정이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호텔리어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이고 그리고 다양한 그 단계가 있어요. 저도 이제 웨이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서빙도 하고 그 리셉션 데스크에서 전화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뭐 슈퍼바이저도 되고 매니저도 되고 결국 이제 총지배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네. 총지배인이 되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 아직 나는 40대인데 인생이 네. 멈춰버린 느낌이에요. 더 이상 성장하지 그렇죠. 못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유튜브라는 데 발을 담게 됐고, 유튜브의 성장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느낌. 내가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저는 미준이라는 채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미국 주식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결국 새로운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감을 여쭙는 그런 시간인데요. 나에게 책 인싸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인싸라는 말이 이제 인사이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 관련된 인사이더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책을 집필해서 출간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준이라는 채널 덕분에 벌써 책을 2편이나 집필하고,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채널에 책 인싸에 제가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나 즐거웠고요. 이게 우리 대표님의 이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발사하고 계시는 눈웃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해 주신 굉장히 긍정적인 착한 이 마음씨와 결국 이제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해야 되는 여러 메시지들, 종목 추천까지 많은 것들을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즐겁고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그 똑같은 소감을 갖게 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